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총 1위 회복한 애플이 올랐다는 의미죠. 그래서 미증시는 또 최고치 경신을 했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2주 신고가 경신한 게 오늘 미증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닝 시즌 시작됐는데, 이전보다는 조금 약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더 우세기 때문에 지수 올라가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는 2차 전지 대란,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돌아가면서 실적 부진 공개하고 또는 전망되고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코스닥이 어떤 수급 또 종목대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 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군들도 반응하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는 3대 지수 다 올라고 특히 오늘은 러셀 2000 중소형 지수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이제 빅테크가 시장을 그동안 주도했었는데 빅테크는 오늘 조금은 얌전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숨고르게 하는 가운데 중소형주가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성을 보였는데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동력으로는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계속 이제 시장을 이제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전월비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예, 계속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죠. 우선 전월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 부담되는데 2020년 3월 이후에 감소폭은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0.1% 이제 마이너스였잖아요. 근데 0.1%는 가장 낮은 감소폭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잘하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또 실적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치 상회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첫 주 또는 2주차 이런 거를 좀 순서대로 보면 이전보다는 조금 낮은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연간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작년도보다 분기별로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할 거다. 특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뭐 20% 가까이 성장을 할 거다.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전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또 증시가 다시 회복되는데 또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애플이 이제 상승하면서 뭐 급등한 건 아니지만 이제 애플이 1.2%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거든요. 뭐 장중에 이제 195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비전 프로 이후에 2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저항이 될지 완전히 이제 지선이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저항이 될지 아니면 돌파하고 이제 고점을 다시 높일지 이런 걸 봐야겠지만 어쨌든 애플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주도하다가 또 애플이 또 이제 바톤을 받는 그런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래서 좀 계속해서 빅테크 내에서 끌어주는 종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플러스를 연속적으로 내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중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올랐거든요. 90달러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9달러 23센트까지 올라왔는데 장중에 거의 90달러 갔었어요. 89달러 95까지 갔었으니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신고가 경신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증시는 이것도 괜찮죠. 분위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는 게 엔비디아 올라가는 거 못지않게 또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에 어떤 변화가 또 생기는지 이것도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너무 차별화 장세가 심해요. 이게 어제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지수는 최고치 경신했는데 52주 신고가 종목은 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상승이 둔하다. 이것 때문에 일부 이제 뭐 증권사에서는 증시가 좋은 게 아니다. 지금은 증시가 좋은 게 아니라 AI 관련된 종목들이 착시를 일으키는 거고 결국에는 다시 하락할 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50주 신고가는커녕 주가가 못 올라가는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매수가 광범위한 게 아니라 그냥 AI 종목들만 올라가는 거야. 뭐 이런 주장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몇몇 특징적인 뉴스들도 좀 살펴보면 그 로이터에서 나온 뉴스인데 그 연준의 인플레이션 퍼즐은 아직까지 한두 개가 빠져 있다. 근데 그 좀 여기는 좀 스토리를 좀 길게 썼는데
2000년대 이후에 자유무역이 활발화되면서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좀 됐겠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또 소비재 수요가 갑자기 폭증을 하고 지정학적 문제가 생기고 미중 갈등 같은 게 변수가 이어져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떨어지는데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장이 나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강세장. 그런데 작년에 기업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랐는데 앞서 뭐 보여드린 차트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빅세브만 올라간 거다. 그래서 지금 장세는 강세장이 아니라 착시장, AI만 올라가는 착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대응하기가 더 어려울 거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그에 뭐 증권사별 분석가별 뭐 코멘트 나온 게 되게 많은데 그건 뭐 제가 이제 다음 기회에도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이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보여드린 데이터인데 그 1월 낙폭으로는 역대 5위다. 마이너스 8.3%까지 빠져서.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8% 이상 하락 상태로 1월이 마무리가 되면 연간 기준으로는 하락하는 해에 해당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낙폭을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제 버전으로 바꿔서 보면 6위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월 낙폭이 7.2%로 이제 줄어들어서 6위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확실하게 내려가려면 5% 이대로 떨어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1월 남은 기간 동안에 1.5% 정도 올라가 주면 1월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간으로는 플러스가 나는 해. 그러니까 1월에 일단 맞고 그래서 매물소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밀고 올라가는 어떤 해에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좀 경계에 있죠. 그래서 나머지 지수가 의미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이런 데이터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급, 예, 그러니까 금요일 이후, 금요일부터 증시 분위기가 이제 반등하는 분위기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를 좀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한 게 대부분이에요. 8,500억을 두 종목에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외의 종목들을 보면 삼성바이오가 들어가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여러 개가 포진해 있는 게 좀 특징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HPSP가 순매수 1위로 올라서 있는 상태고 에코프로가 양 주체가 다 에코프로는 또 매수하는 예,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몇 개가 좀 들어가 있는 뭐 주성, ISC, 테크윙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기관은 이제 한글과 컴퓨터 최근에 강했는데 이제 그거를 기관들이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 있고 그 외에는 역시 뭐 업종별로 좀 골라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양쪽에서 동시에 매수한 게 좀 특징적이었고 ISC도 역시 동반 매수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기관의 특징인데 근데 2차 전지를 완전히 놓지는 않아서 뭐 기술적 반등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하는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이 점도 이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 보면 외국인 선물 매도가 누적으로 7만 5천 계약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매수했던 걸 다 토해 놓는다라고 할 때 한 3, 4만 정도 까지는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선물 매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제 국면으로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좀 대형주들 중에서는 좀 반응하는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실적 대란이라고 제가 표현드렸는데 왜냐면 LG에너지솔루션, LNF, 에코프로비엠 전부 주가를 떨어지게 만든 요인들이 실적 관련된 코멘트들이 주가를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는 종목 장세로 바뀐 상태로 계속 봐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서 이제 예탁금이 지금 크지 않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시에 이걸 들어올릴 정도의 자금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또 2차 전지 성장성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부분적으로 보면. 그래서 2차 전지는 동시에 다 올라가기에는 지금 자금 상황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알짜가 또 선별적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환경에서 2차 전지에 아직까지도 쥐고 있는 투자들은 이거 다른 걸로 넘어가야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나온 자금이 새로운 어떤 종목장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시소 관계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과 홍콩 증시가 연일 하락하면서 또 ELS 문제, 뭐 이런 ETF 문제, 하여튼 등등의 어떤 이제 각종 파생 상품 걱정들까지 이제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급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중국에서 이제 뭐 국부펀드 동원해서 방어한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게 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흐름이 향후에 또 주식시장 노이즈거리가 되는지 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도 강한데 통신 장비와 일부 제약주들도 또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못난이 주식이죠. 제가 이제 주식에서 못난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5분의 1 토막 이상 난 주식들 그 또는 그에 근접한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 제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 가을에 제가 내내 뭐 카카오 네이버 이쪽에 수급이 좀 바뀌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못난이 주식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급이 바뀌는 종목군들 못난이 주식에서 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차트는 예, 콜월이라는 겁니다. 이거 콜월은 뭐냐면 이제 옵션 투자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저항대, 그러니까 이 근처 가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긴 좀 버겁다라고 생각하는 저항대가 있는데 이 위치가 기존에 4,800이었어요. 예, 4,800으로 집중되어 있다가 5,000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옵션 투자자들도 이제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 어쨌든 지수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분위기 자체가 추가적으로 증시는 갈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시 자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종목에만 더 달려붙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는 종목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못지않게 일부는 못난이 주식들에 대해서도 일부 수급이 바뀐 못난이 주식들에 대해서도 좀 적절하게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대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까지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1000개가 잘 안 나오던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